그래서 제가 결국 선택한 카메라는 바로 이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SL픽처스입니다. 브이로그 시대인 요즘 가장 핫한 카메라는 뭐니뭐니 해도 하이엔드 카메라인데요. 그 하이엔드 카메라 중에서도 가장 핫한 두 카메라는 역시 캐논의 G7X 마크 3 그리고 소니의 RX100 마크 7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카메라를 비교를 해보고 제가 어떤 카메라를 결국 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두 카메라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아요. 캐논 G7X 마크 3는 기대보다 좀 못하다, 그리고 소니 RX100 마크 7은 엄청나다, 뭐 이런 평가가 주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두 카메라를 비교할 때 핵심은 렌즈의 스펙과 영상 AF 그리고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두 카메라의 렌즈 스펙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이 G7X 마크 3는 24에서 100mm, f1.8에서 2.8의 렌즈 스펙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 RX100 마크 7의 경우에는 23mm에서 200mm, 조리개 값은 f2.8에서 4.5의 렌즈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용도 전천으로 쓸 줌 렌즈를 고를 때 사실 이 두 렌즈 스펙만 보고 비교를 하자면 한 10명 중에 7명에서 거의 9명 정도는 이 캐논의 렌즈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RX100 마크 7의 경우는 슈퍼 줌 렌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두운 가변 조리개를 지닌 슈퍼 줌 렌즈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렌즈예요. 이 슈퍼 줌 렌즈는 렌즈 교환 없이 망원을 엄청나게 당겨 찍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별로 장점이 많지 않거든요. 조리개가 어두워서 아웃포커싱도 잘 안되고 야간 사진에 취약하고, 그리고 망원 구간의 화질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 RX100 마크 7의 렌즈는 슈퍼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망원 구간에서까지 화질 저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퀄리티는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 200mm의 화각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뭐 경기장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가깝게 이렇게 당겨서 찍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줌이 많이 될수록 좋죠. 그때는 뭐 200mm, 300mm가 아니라 뭐 400mm, 500mm까지도 필요한데,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100mm가 넘어가는 망원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줌 렌즈가 24에서 70mm 2470 줌 렌즈인데요. 그러니까 이 캐논 G7X 마크 3의 24에서 100mm, 100mm의 망원 화각도 꽤 충분한 망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줌이 얼마나 더 당겨지는가 보다는 더 밝은 렌즈, 그 조리개 값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리개 값이 많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밝은 렌즈일수록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적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심도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아웃포커싱 사진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G7X 마크 3의 렌즈 스펙은 되게 놀라운 편이에요. 24에서 100mm까지 줌이 되는데 조리개 값이 f1.8에서 2.8이면 풀프레임에서 이런 렌즈가 있으면 정말 인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비교할 부분은 AF인데요. 이 자동 초점 AF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니의 압승이에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넘사벽의 차이랄까? AF의 정확성, 속도, 추적 성능 모두 RX100 마크 7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이 RX100 마크 7은 소니 카메라 전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알파 9 마크 2의 AF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환상적인 AF 성능을 보여줘요. 캐논이 자랑하는 듀얼 픽셀 AF가 탑재되었다면 뭐 속도 같은 거는 못 따라가도 추적 성능은 좀 비벼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캐논의 G7X 마크 3는 소니 센서를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논의 듀얼 픽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G7X 마크 3는 위상차 방식 AF가 아니고 온리 콘트라스트 AF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느린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써먹을 수준이냐? 사실 사진에서는 AF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는 영상에서의 AF입니다. 영상 AF가 정말 못 써먹을 수준이에요. 심지어 전작인 G7X 마크 2의 동영상 AF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펌웨어로 약간 개선을 시켰는데, 뭐 해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비교해 놓은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작 정도의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하다고 할 수 있나? 아무튼 AF는 구린 건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12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보자면 캐논의 G7X Mark III는 81만 6천원이고 소니의 RX100 Mark VII는 122만 9천원이에요. 약 1.5배 정도, 한 40만원 이상 이 RX100 Mark VII이 비싼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똑딱이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해요. 이 120만원이 넘는다는 건. 사실 이 120만원 정도면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미러리스 신형을 사서 단렌즈를 추가 구입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편이 퀄리티가 훨씬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G7X Mark III를 살 정도의 80만원으로는 신형 미러리스의 단렌즈를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짜잘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 부분은 색감인데요. 색감은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캐논의 승리입니다. 제가 메인 카메라를 소니를 쓰고 있고 모든 사진을 로우 파일로 찍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감은 역시 캐논이 짱! 다섯 번째로 영상 화질을 말해보자면 이 캐논 G7X Mark III에서는 캐논 컨슈머용 카메라로는 거의 최초로 4K 영상을 크롭 없이 찍게 해줬어요. 와! 4K로 찍을 때 10분의 촬영 제한 시간이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이해해줄 만한 수준이고 4K 영상의 화질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RX100 Mark VII는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에 적용되는 풀픽셀 리드업 방식을 채용해서 4K 화질이 더 좋은 편이고 HLG나 S로그 등 컬러 그레이딩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FHD 화질은 소니 카메라들의 전통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둘이 비슷하거나 G7X Mark III가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로 슬로우 모션인데요. G7X Mark III는 일반 모드에서 FHD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고속 프레임 속도 동영상 모드에선 FHD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120프레임짜리 영상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4배 슬로우가 걸린 30프레임짜리 영상이 출력이 되거든요. 당연히 편집 관영도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RX100 Mark VII는 일반 모드에서 FHD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하는 스피드 램핑 편집에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이 프레임 모드에서는 무려 초당 9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약간의 크롭과 화질 저하, 그리고 3초간만 촬영이 되고 이게 또 처리 시간이 한 1분, 길게는 2분 넘게까지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당연히 슬로우 성능에서는 캐논보다 소니가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휴대성과 그립감을 보자면 캐논 G7X Mark III가 304g, 265cc고 RX100 Mark VII이 302g, 252cc입니다. 휴대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립감은 이 평평한 RX100보다는 어느 정도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이 G7X Mark III가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보자면 캐논 G7X Mark III는 다이나믹 IS, 약, 표준, 강 모드가 있고요. 소니는 스테디샷, 스탠다드, 액티브 모드가 있어요. 다이나믹 IS 강 모드나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는 워블링도 보이고 크롭도 되고 약간 화질 저하가 생겨서 잘 안 쓸 것 같은데 G7X Mark III의 표준 모드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손떨방 성능은 둘이 비슷하게 괜찮은 편입니다. 아홉 번째로 외장 마이크 단자는 둘 다 지원하고요. 열 번째로 내장 ND 필터는 G7X Mark III만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RX100 Mark VII는 32,000분의 1초까지 지원되는 전자식 셔터를 채용을 해서 사실 사진 찍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밝은 대낮에 낮은 조리개로 영상을 찍을 때 ND 필터가 없으면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캐논이 낫다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디자인을 보자면 이거야말로 개취긴 하지만 저는 소니 RX100의 이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선택한 카메라는 바로 이 놈입니다. 소니의 RX100 Mark VII도 아니고 캐논의 G7X Mark III도 아닌 G5X2입니다. 얘랑 같이 출시된 카메라인데 제가 왜 이 마이너한 카메라를 고르게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